성공은 모든 것을 주지 못했다. 60대 한국 남자가 홍콩에서 찾은 뜻밖의 사랑과 가족,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비밀. 한국에서 화려한 성공을 이뤘지만 삶의 공허함에 지쳐있던 60대 강준혁.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역동적인 도시, 홍콩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운명처럼 30대 홍콩 여성 메이를 만나 나이와 국경을 뛰어넘는 뜨거운 사랑에 빠지죠. 행복한 결혼과 기적 같은 아이의 탄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이들의 로맨틱한 동화. 하지만 그 행복 뒤에는 아무도 상상 못한 두 가지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강준혁은 이 모든 비밀을 마주하고도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파란만장한 홍콩 여정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세요. 강준혁은 60대 초반의 한국 남자였다. 그의 삶은 마치 튼튼하게 지어진 고층 빌딩과도 같았다. 한국 최고의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건설 분야 대기업에 입사하여 30년 넘게 해외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굵직한 업적을 남겼다. 그의 손을 거친 해외 플랜트와 대규모 건축물들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곳곳에 우뚝 솟아 있었고, 그는 업계에서 해외 건설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했다. 늘 바쁘게 살았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몇 달씩 현지에 머물며 밤낮 없이 일했고, 주말에도 다음 계약을 위한 보고서 작성에 매달리는 게 일상이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회사에서 인정받고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감성보다는 철저히 이성이 지배하는 현실적이고 강인한 사람이라 여겼다. 그의 결혼 생활 역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안정적이었다.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아내는 현모양처의 전형이었고, 두 자녀는 명문대에 진학해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삶을 꾸려갔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뜨거운 사랑이나 열정적인 감정 교류는 없었다. 그저 사회가 정한 모범적인 부부의 틀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이었다. 대화는 주로 자녀 교육 문제나 재정 관리에 국한되었고, 서로의 감정이나 꿈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 자녀들은 그의 기대에 부응하여 훌륭하게 성장했지만 바쁜 아버지를 어려워했고, 가족보다는 각자의 바쁜 삶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었다. 명절에 오랜만에 모여도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 일쑤였다. 준혁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곤 했다. 그는 평생을 일에 바친 결과 자신을 잃어버린 듯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었다. 50대 후반, 그는 대규모 중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정년퇴직을 맞았다. 화려한 은퇴식 뒤에 남은 것은 텅 빈 시간과 끝없는 공허함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도 할 일도 없었다. 아내는 골프와 사교 모임으로 바빴고, 자녀들은 이제 아예 외국에서 생활하며 연락도 드물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성공이 결국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 깊어진 눈가의 주름과 지친 눈빛을 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을까 되물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남들처럼 북적이는 삶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던 사람이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인간관계에 서툴렀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늘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자유에 대한 동경이 존재했다. 그는 획일적인 한국 사회의 기준과 빡빡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는 오래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잊었던 꿈을 되살리려 애썼다. 젊은 시절, 그는 해외 건설 현장을 누비면서도 늘 홍콩이라는 도시의 묘한 매력을 느꼈다. 동서양이 공존하는 이국적인 분위기, 활기찬 에너지, 그리고 좁은 공간 안에 밀집된 수많은 사람들의 삶, 그는 홍콩의 복잡함 속에서 어딘가 모를 자유로움을 보았다. 그는 언젠가 꼭 한번 홍콩에 가서 그 복잡하고도 매혹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었다. 은퇴 후, 그는 그 잊었던 꿈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아내에게 홍콩 여행을 제안했지만 아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그 나이에 무슨 홍콩이에요? 그냥 편하게 한국에서 쉬세요. 아내의 무심한 반응에 준혁은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여행 계획을 세웠다. 아내에게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통보를 전했다. 아내는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차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하고 홍콩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홍콩 체갑콕 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습하고 뜨거운 공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광둥어가 뒤섞인 소음이 그의 오감을 자극했다. 그는 미리 예약해둔 침사추이의 작은 호텔에 여장을 풀고 다음 날부터 홍콩 곳곳을 누볐다. 빅토리아 피크에서 내려다본 홍콩의 야경은 그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다. 좁은 골목길을 거닐며 활기찬 야시장의 분위기에 젖어들었고 스타 페리를 타고 빅토리아 항구를 건너며 도시의 매력을 만끽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가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홍콩 센트럴의 번화가 네온사인과 빌딩 숲이 화려하게 빛나는 가운데 그는 작은 재즈바에 들어섰다. 낡았지만 아늑한 분위기, 은은한 조명 아래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위스키를 홀짝이며 연주를 감상하고 있었다. 그때 그가 앉은 테이블 옆바에서 능숙하게 칵테일을 만들고 있는 여인에게 시선이 닿았다. 그녀의 이름은 메이. 30대 초반의 홍콩 여성으로 긴 생머리에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손님들과 유쾌하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준혁은 그녀의 자유분방하고 활기찬 모습에 묘하게 시선을 빼앗겼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이 바의 분위기가 참 좋네요. 그의 서툰 영어에 메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즐기세요. 어떤 칵테일 좋아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짧은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메이는 자신이 홍콩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낮에는 패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비를 벌기 위해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고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준혁은 자신이 한국에서 온 은퇴한 건축가이며 뒤늦게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메이는 그의 이야기에 감탄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60대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홍콩 사람들도 그렇게 용감하게 결정하기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흔한 일인가요? 메이의 순수한 칭찬의 준혁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정한 인정에 기뻤다. 나이와 국적의 장벽은 그들 사이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음악, 예술, 삶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준혁은 메이에게서 젊은 날 잃어버렸던 열정과 생동감을 느꼈고 메이는 준혁의 지혜로움과 따뜻함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을 발견했다. 그들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다. 그는 메이에게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교감을 느꼈다. 그 후로 준혁은 매일 저녁 그 재즈바를 찾았다. 메이가 바텐더 일을 마치면 그들은 함께 홍콩의 밤거리를 걷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 딤섬, 완탕면을 나누어 먹었다. 그들은 템플 스트리트 야시장을 구경하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상점들을 함께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메이는 준혁에게 홍콩의 젊은 세대가 가진 현실적인 삶의 태도와 서구 문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준혁은 그녀에게 한국의 문화와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메이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듯했다. 가면을 벗고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았다. 그는 메이의 당당하고 활기찬 정신에 이끌렸고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그의 닫혔던 마음을 열게 했다. 메이 역시 준혁에게 깊은 끌림을 느꼈다. 그녀는 젊은 남자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준혁의 안정감과 사려 깊음에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 일찍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늘 경제적인 안정과 따뜻한 가정을 꿈꿨다. 그녀의 부모님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고 그녀의 독립적인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늘 어딘가 억압된 듯한 느낌을 받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준혁은 달랐다.
그는 그녀의 꿈을 응원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감성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삶의 동반자이자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다. 어느 날 홍콩의 유명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이는 빅토리아 피크에서 준혁은 메이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들은 마치 둘만의 세상에 있는 듯했다. 메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메이는 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함께해요, 우리.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 당신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들은 홍콩의 아름다운 야경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결혼은 쉽지 않았다. 메이의 부모님은 준혁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극심하게 반대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격앙된 광둥어 목소리로 말했다. 말도 안 돼. 저 사람은 내 아버지 뻘이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노인과 결혼하려 하니? 돈 때문이냐? 그들은 메이에게 준혁과의 관계를 당장 정리하라고 강요했다. 홍콩 사회는 유교적 가치관과 서구적인 실용주의가 혼재되어 있었기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하지만 메이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녀는 준혁과의 사랑이 진실하며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준혁 역시 메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메이의 부모님을 수차례 찾아가 진심을 전했고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메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결국 메이의 부모님은 마지못해 그들의 관계를 인정했다. 한국에 있는 준혁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재혼 소식에 놀랐지만 아버지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그들은 철민의 삶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들은 홍콩의 작은 결혼식장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메이의 친구들과 준혁의 소수 지인들만이 참석한 조촐한 자리였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결혼 후 그들은 홍콩 외곽의 아담한 아파트를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준혁은 메이를 위해 한국 음식을 만들고 메이는 그에게 홍콩의 미식과 활기찬 도시 생활을 소개하며 행복한 신혼을 보냈다. 그는 잃어버렸던 청춘을 되찾은 듯 활기 넘쳤고 메이는 준혁의 사랑 속에서 더욱 성숙해졌다.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메이가 준혁에게 조심스럽게 임신 소식을 전했다. 아침 식사 중에 그녀가 손을 떨며 건넨 임신 테스트기는 선명한 두 줄을 보여주고 있었다. 준혁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는 메이를 꼭 안아주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고 약속했다. 메이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준혁의 품에 안겼다.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준혁은 자신이 이제 진정한 가장이 된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던 자신과는 달리 이 아이는 사랑의 결정체로 느껴졌다. 메이의 임신 기간 동안 준혁은 그녀를 극진히 보살폈다. 함께 홍콩의 공원들을 산책하고 건강에 좋은 광둥식 음식을 챙겨 먹였으며 밤에는 태어날 아이를 위한 동화를 읽어주었다. 그는 아이의 방을 꾸미고 필요한 물품들을 꼼꼼히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다시 한번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메이 역시 준혁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사랑은 아이의 탄생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듯했다. 그의 텅 비었던 삶은 이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드디어 메이가 출산하는 날, 준혁은 병원 복도를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긴 기다림 끝에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준혁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간호사가 건강한 여자아이를 안고 나왔고 준혁은 가 태어난 자신의 딸을 품에 안았다. 그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그의 늦은 사랑은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들은 아이에게 리나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다. 리나는 준혁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메이에게는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셋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갔다. 준혁은 이제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다. 리나의 웃음소리는 그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리나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준혁과 메이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준혁은 매일 아침 리나의 웃음소리에 잠을 깨고 함께 홍콩의 번잡한 거리를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며 동화를 읽어주었다. 메이는 리나에게 광둥어 동요를 가르쳐 주었고 준혁은 리나에게 한국의 전래동화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문화적인 차이를 아이와 함께 나누며 조화로운 가정을 만들었다. 준혁은 리나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리나의 눈빛에서 순수한 행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성공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의 소박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예상치 못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리나가 2살이 되었을 무렵 메이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준혁은 그녀를 걱정하며 함께 병원에 갔다. 진찰을 마친 의사가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메이 씨, 최근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네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볼 때 임신은 불가능한 상태이신데요. 준혁은 의사의 말에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임신이 불가능하다니? 그는 메이의 건강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눈이 불안하게 메이를 향했고 메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준혁의 눈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혁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며칠 동안 메이는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 보였다. 준혁은 그녀의 불안한 모습에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메이에게 진실을 요구했다. 메이, 무슨 일이야? 나에게 숨기는 것이 있는 거지? 리나는 어떻게 된 거야? 메이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사실 오래전부터 난소 기능이 저하되어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준혁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와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준혁이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웠다고 흐느꼈다. 나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당신과 함께.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당신이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리나는 사실 내 언니의 아이예요. 리나는 메이의 언니가 낳은 아이였고 메이가 아이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준혁에게 숨기고 입양한 아이였다고 했다. 그녀는 준혁을 사랑했고 그와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준혁이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웠다고 흐느꼈다. 준혁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메이가 자신을 2번이나 속였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와 함께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다. 그는 자신이 꿈꾸었던 완벽한 행복이 철저하게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준혁은 결국 침묵을 깼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그는 메이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속인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리나를 사랑하고 당신과의 지난 시간을 거짓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의 삶에서도 늘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자신을 속여왔다. 이제 이 마지막 삶의 여정에서까지 자신을 속인 거짓에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메이의 거짓말은 그의 삶에 다시 한번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는 이 고통마저도 자신이 겪어야 할 운명이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메이와 리나가 자신의 삶에 가져다준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외면할 수 없었다. 메이는 준혁의 말에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그녀는 준혁에게 더 이상 그를 속이지 않을 것이며
진심으로 그와 리나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맹세했다.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배신감의 잔재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제 새로운 의미의 가족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어쩌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더 복잡한 형태의 관계였다. 준혁은 리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혈연으로 이어진 자식은 아니었지만 그는 리나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매일을 떠날 생각도 없었다. 홍콩과 한국, 그리고 한 남자의 노년과 한 여인의 삶이 교차하며 엮어진 이 특별한 인연은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그의 노년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껍데기뿐인 성공을 좇지 않았다. 그의 삶은 비록 거짓으로 시작되었을지언정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홀로 외로이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이 삶의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홍콩의 밤하늘은 오늘도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빛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